안녕하세요. 하루, 예,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좀 더운 날씨에 하루 종일 또 일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셨고, 또 저녁에 또 공부하고 오시느냐고 또 애쓰셨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우리가 이제 재고 부족 알람에 대한 부분들을 이론적인 얘기와 기초적인 부분들을 같이 공부를 했고,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소매 재고 부족 알람 구현에 대한 부분들의 두 번째 시간이라서 시나리오 잡고 그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만들어가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수업 위에도 보면 자료를 제공하겠죠. 아마 제공할 이제 교재가 좀 잘 돼 있어서 교재에 따라서 하면 큰 문제가 없고, 또 동영상을 또 제가 또 PPT에 찾아놓은 게 있는데 그거 가지고 또 살펴보시면 여러 가지 예제들이 있기 때문에 천천히 교재와 동영상도 보시면서 천천히 하시면 큰 무리 없이 따라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론이나 이런 부분들 알지만 해보지 않아서 자료를 받아서 저도 집에서 살살 해봤더니 조금 걸리는 것들이 한두 개 빼놓고는 다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아마 우리 조교 선생님들이 이제 강의 끝나면 또 실제 실습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구체적으로 잘 안 되는 부분들 아마 집어주실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 한번 우리가 재고 부족 알람에 대한 부분들을 구글 시트, 메이크, 그 다음에 슬랙 이용해서 한번 다 해봤기 때문에 그게 큰 문제는 안 될 거라고 보고요. 그거의 연장생산에서 우리가 좀 어떻게 좀 더 시나리오를 좀 보강해서 진행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실습 시간이 진행될 거기 때문에 천천히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재고 부족 알람 왜 중요할까 지난 시간에도 간단하게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핵심적인 개념 중요한 부분들 그죠? 재고 부족이 생겼을 때 그것을 인지해 가지고 트리거링해서 실제 액션을 취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형태로 가야 되겠고, 또 메이크를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데 메이크를 이용한 재고 부족 알람 구현은 어떻게, 그 다음에 구현 시스템 리뷰라든지 그 다음에 관련 동영상들을 제가 찾아서 끼워놨는데요. 물론 영어로 되어 있기도 하고 또는 한글로 되어 있기도 한데 그 중에서 필요한 한글로 되어 있는 것도 보시면 되고, 또 영어로 들어보시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이 없어서 이거 다 하는 거야. 아주 깨끗하게 하는 내용들이라서 크게 어려운 내용들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했었다시피 AI가 재고 부족을 예측하고 감지하도록,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 회사도 창업 성장 창업 도약 과제를 좀 하나 2억짜리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하려고 하는 것 중에서 하나가 요즘에 베리어 프리, 키오스크 프리. 요즘에 키오스크 많이 쓰잖아요. 키오스크 쓰면 어떻게 돼요? 젊은 친구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나이가 드신, 연세 드신 분들이 키오스크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막 화내고 어떤 때는 시켰는데 왜 안 나와? 그러고 있는데 이게 결제까지 했어야지 결제가 돼야 딱 가는데 주문만 해놓고 결제를 하고 계속 기다리는데 화내가지고 화내는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처럼 이제 어느 정도 유저 인터페이스가 쉽고 또 AI를 활용해서 주문할 수 있다면 되게 좋겠죠. 특별히 베리어 프리니까 말로만 할 수 있어도 야, 나 설렁탕 한 그릇 줘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결제까지 해줘 이렇게 얘기하면 핸드폰 대고 얘기하면 좀 편하잖아요. 근데 가수 막 얘기하고 그러면 특별히 음성 지문을 좀 만들어 놓으면, 음성 지문이라고 하면 우리가 손에 지문이 있잖아요. 그죠? 손에 지문이 있는데 음성에도 내 목소리에 지문이 있잖아요. 그죠? 음성 지문을 인식해서 나만 이렇게 핸드폰에서 동작하게 하면 그걸로 이렇게 얘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AI 또 말로 할 수 있는 LLM 구축해서 돌리는 그런 시스템도 되면 키오스크가 한 대에 한 100만 원, 200만 원 또는 심지어 300만 원까지 하니까 그게 한 3-4개씩 있어야 되면 없어도 되면 그냥 되잖아요. 그죠? 그럼 비용이 절감되고 소상공인들 입장에서 좋은 상황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 측면에서는 상당히 AI가 우리 생활 속에 들어오는 게 되게 좋겠다. 그리고 어떤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아도 내가 쉽게 쓸 수 있으면 되게 좋겠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고, AI가 생활 속에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응하지 않으면 이제 그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1인당 인건비가 너무 많이 올라가서, 그죠? 1인당 인건비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인건비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결국에는 뭐 여러 가지 1인당 시간당 인건비를 만 원 올려서 애로사항이 많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대한민국 전체 그 경제 생태계가 시간당 생산성을 높이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뭐 식당에 가서도 이제 주문하고 로봇이 배달하고, 로봇이 내 앉은 자리까지 음식 가져오잖아요. 여러분 그걸 쭉 하면, 실제 그러면 음식 만드는 사람만 주방에 있고 투자해서, 그죠? 실제 사람이 쓰러날 수 없는 형태가 되니까 결국에는 사람이 필요 없고 로봇과 한 사람 정도. 어제 얘기를 들었는데 강남에서 주방장 한 달 월급이 500만 원이래요. 그러면 월세 내고 주방장 월급 주고 자기 인건비는 어떻게 가져가요? 그죠?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결국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동화하고 또 생산성을 높일 수밖에 없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AI를 생활 속에서 들어오는 AI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여서 잘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우리 스스로를 변모시켜야 얘기가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서울 테크노파크 스마트 팩토리 사업 계획서 쓰는 거 강의했는데, 이번에는 부산에서 하죠. 부산에서 좀 길게 6시간 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스마트 팩토리도 AI로 사업 계획서 쓰면 내가 쓴 게 아니고 AI한테 시켜가지고 그걸 쓸 수 있게끔 하고, 나는 어떻게 해요? 그걸 갖다 카피에다 입혀주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돼요? 우리 회사가 필요한 것들에 대한 포인트를 잡아서, 근데 AI가 일반적인 거 써줬으면 우리는 가져와서 얘를 특화할 수 있게끔, 우리에 맞게끔 차별화하고, 그 다음에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강점들을 여기서 녹여내서 정부한테 또는 R&D 자금이라든지 우리가 사업하려고 하는 자금들을 받아서 하면 훨씬 더 좋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소상공인 지원 사업들이 4천만 원씩 주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도 제가 아시는 분이 컨설팅 하는데 AI로 사업 계획서 20개 써줬대요. 그래서 상반기까지 해서 한 1억 5천 정도 돈 받아서 이렇게 쓸 수 있게끔 컨설팅 해드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AI를 잘 활용함으로써 우리가 우리 돈도 쓰지만 우리 또 세금 많이 내잖아요. 세금을 엄청 많이 내잖아요. 그죠? 세금을 많이 내는 만큼 또 나라에서 그런 정부가 지원하는 자금을 받아 쓸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의 핵심은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아이디어를 잘 구현해서 어떻게 사업해서 또 나도 잘 살지만 또 직원이라도 한 사람 더 고용할 수 있으면, 그리고 시장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으면 훨씬 더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정부가 돈을 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특별히 생산성을 높이는 수단으로서의 AI는 엄청나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 들어가면서 우리가 AI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얘기를 계속 제가 하고 있는데 한 10분 정도는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AI가 생활 속에 들어온 거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작업들 우리가 필요하다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수업으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의 목표, 결국에는 재고를 제가 옛날에 군대에 있을 때 PX 있었습니다. 고급 보직이었는데 공군생활학교 후방 PX에 있다 보니까 한 달에 소주가 600박스 들어오고 맥주가 700박스 들어오고, 그러면 다 날라야 됩니다. 누가 한지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군인들이 처음에는 좋다고 하는데 고쳐 쓰는 게 좋긴 하더라고요. 고쳐 쓰러 갈 그걸 PX 가가지고 그거 다 날라야 되고, 때 되면 철 되면 그때는 VCR 500대씩 들어오고, 그럼 다 갖다 날라오고, 일일이 다 팔아야 되고, 그러니까 엄청 고생을 했는데, 이제 재고를 다 해야 돼요. 재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었던 소속된 데가 복지관인데, 이게 팔으니까 그거에 대한 회계 감사 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실제 남아있는 돈의 흐름과 여기 남아있는 물건에 맞춰야 되잖아요. 첫 해 가서 제가 다 참고를 다 까뒤집어 가지고 다 똑같은 제품들 다 이렇게 해보니까 비린 게 너무 많아. 군대 PX라 그런지 이게 장부하고 상부에 있는
이게 달라요. 그리고 중간중간 이렇게 저쪽 힘센 데 와서 양주 가져가지 뭐 가져가지 그러니까 돈도 내고 가져오면 좋은데 돈도 안 내고 가져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런 일들이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 비일비재했다. 그래서 이게 재고를 확인하기 위해서 일일이 다 내가 확인해야 되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건이 빠져나올 때마다 바코드 찍는다든지 아니면 몇 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동화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툴들이 돼서 자동적으로 시트에 저렇게 딱 기록이 된다고 하면 훨씬 더 수월하게 우리가 사람의 손을 안 대고도 이게 업무의 흐름이 이루어지니까 그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어제도 이제 스마트 팩토리 컨설팅을 갔다 왔는데 거기서도 보면 이제 건축에 우리 건물과 건물 사이에 흡음재를 만드는 회사인데 어떻게 하면 그거를 이제 데이터를 자동으로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공정 최적화를 해서 스마트 팩토리를 구현할 수 있을까라고 데이터를 어떻게 모집했으면 좋겠습니까라고 하는 요구를 이렇게 좀 컨설팅을 갔는데 이제 공장을 살펴보고 그러면 거기서 데이터가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확인하고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 일반적으로 웬만한 공장의 공정 장비들 PLC라고 하는 도구가 있어요. 그래서 자동으로 일종의 마이크로죠. 그래서 데이터를 자동으로 가져올 수 있는 툴들이 있는데 그게 없으면 수동으로 기록해야 되잖아요. 수동으로 기록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수동으로 기록하고 엑셀로 옮겨오는 그런 작업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말고 그러면은 패드 하나 주고 패드 하나 우리가 딱 주면 되잖아요. 패드 하나 주고 즉시 현장에서 키인하면 되니까 입력을 해주면 되니까 입력하면 디지털로 딱 가버리면 그 데이터들이 수동으로 하긴 하지만 데이터가 공정 바로바로 입력이 되니까 두 번 일을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수동과 반자동을 같이 연결해서 놓을 수 있는 수동, 반자동, 자동으로 할 수 있는 형태의 데이터가 수집이 되면 그 데이터를 갖고 얘가 공정별로 어떻게 최적화해서 우리가 원하는 일들을 최적화시킬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으로 나가는데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이 다 재고도 일일이 이제 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에 대한 툴들이 제공이 된다면 좀 더 수월하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AI를 적용해서 이제 자동으로 담당자에게 알림을 보내는 쪽까지도 이렇게 가지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부분까지 그래서 메이크를 이용해서 옛날에는 인테그로 매트라고 했는데 메이크를 이용해서 이런 것들을 한번 구현해 보겠다. 이미 이제 우리가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메이크는 요즘에 이제 바이브 코딩이라는 게 유행이에요. 바이브 코딩. 그러니까 코딩 없이도 우리 후배 박사가 저희 이제 프로그램에서 이제 디자인을 좀 해야 되는데 디자인을 좀 해야 되죠. 지금 웹에 디자인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내가 여기다가 디자인을 시키려고 해야 돼. 채트 GPT한테 시킨 거예요. 나 이거 디자인하려고 하는데 여기 디자인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지금 지시를 어떤 지시를 해야 되는지 지시사항을 한번 만들어줘 그랬더니 이만큼을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지 못한 지시사항 이만큼 만들어줘가지고 그 AI에다가 딱 집어넣으니까 그 지시사항에 딱 맞게 디자인을 딱 해서 주더래요. 초기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거 50만 원 줘야 되냐 어떻게 되냐 크몽에 가서 디자인을 구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랬더니 선배님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여기 하루 지나더니 미국에서 온 AI 있다 그러면서 미국 AI 딱 갖다 집어넣고 그거 갖다 딱 집어넣으니까 툭 튀어나오더래요. 자기 할 일이 없었대. 그래서 그 디자인 갖다 입혀가지고 프로그램 만들어서 들고 와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달라졌다. 그래서 바이브 코딩이라고 해서 이것도 일종의 바이브 코딩의 한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바이브 코딩이라서 말로만 얘기하면 코딩이 만들 수 있는 그래서 딱 붙여넣기만 하면 되는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거 된다고 생각하고 쉽다라고 생각하면 좀 더 우리가 이제 어떤 것든지 구현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어렵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거는 이제 안 되는 요즘에는 말로다만 텍스트만 집어넣고 코드를 구현해 주는데 왜 못하겠어요? 우리가 내가 코드를 좀 볼 줄 알고 공부할 수 있으면 카페에다 붙이면 되는데 그거 안 되는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엑셀 시트도 GPT에 올려주고서 이거 분석해서 분석 데이터 차트나 이런 거 다 같이 그려주고 그러면 분석까지 하고 차트하고 네 의견 주고 의견까지 주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분석 능력까지 얘가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우리가 어떻게 잘 쓰느냐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이 메이크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바이브 코딩 중에 하나이고
이제 코딩 없이 이제 웹만 인터넷만 연결돼 있으면 이제 작업을 자동화하는, 그래서 노코드 또는 로우라고 그러죠. LOW라고 하는 로우코드라고 해요. 로우코드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시각적으로 그려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예전에는 다 코드로 썼었어요. 프로그램을 뭐 이렇게 함수 불러서 막 이렇게 썼었는데, 그게 아니라 아까 우리 구글 시트 보면 시트 하나 붙어 있고 딱 누르면 뭐 여러 가지 기능들 액티베이션 되냐, 거기에 입력만 해주면 그런 되는 돌아가는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드래그 앤 드롭 방식으로 워크플로우 시나리오를 짤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게 누구나 쉽게 자동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메이크를 쓰는 이유고요. 그래서 쉬운 연동, 구글 시트라든지 슬랙이라든지 지메일이라든지 문자 메시지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와 간편 연결, 이런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제 우리가 삼성하고 그 애플이 싸웠을 때 삼성이 질 거라고 생각 안 했잖아요. 그죠? 삼성하고 애플이 싸웠을 때 삼성이 질 거라고 생각 안 했는데 일방적으로 깨졌죠. 왜 그랬을까요? 삼성은 뼛속까지 하드웨어 중심 회사고 애플은 소프트웨어 중심 회사였죠. 그죠? 그리고 삼성은 하드웨어를 팔지만 애플은 뭘 팔았어요? 비헤이비어를 팔았어요. 그죠? 행동하는 걸 팔았어요. 그죠? 애플리케이션을 팔았어요. 거기서 놀 수 있게끔 생태계 플랫폼을 만들어서 플랫폼 안에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끔 그걸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결국에는 이제 삼성과 애플의 이제 그 부분을 완전히 갈라놓은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보면 구글 시트가 있고 슬랙이 있고 지메일이 있고, 그래서 문자 메시지 있고, 이런 것들도 보면 다 연동될 수 있게끔 했어요. 여러분들 여기 가입하실 때도 보니까, 저도 좀 보니까 구글 아이디로 가입해. 그죠? 구글 아이디로 가입하면 다 연결돼, 스스로. 다 연결돼가지고, 얘네들끼리 딱 서로 콘넥션 할 수 있게끔 하는, 이제, 이게 싱글 사인 원이라고 그러는 게, 하나의 아이디로 모든 게 다 연결돼서 할 수 있게끔 하는 형태로 다 연결될 수 있게끔 해놓는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저희도 아까 그런, 이제, 배리어 프리에서, 그게 만약에 이제 비즈니스가 성공한다고 하면, 배리어 프리에서 얻을 수 있는 게, 결제 사장님들이 내는 비용에서 돈을 벌 수 있을까요? 뭘로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도 보면 내가 하는 비즈니스에 어떤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결정적인 역할이 어떤 건가, 그 고객한테 고객 가치를 제공하고 반대급부로 받을 수 있는 가치, 돈은 어떻게 내가 가져올 수 있는 건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게 가장 핵심이거든요. 이제 사업할 때 어떻게 보면 예전에 제가 이제 그 웹에다가 그런 걸 올렸어요. 가게를 운영했을 때 몇 그릇 팔아야, 몇 그릇을 팔아야 내가 브레이크 이븐 되는지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원가를 계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원가 계산, 내가 지금 들어가는 내 원가 계산도 잘 못하는데, 그렇잖아요. 원가 계산이 돼야지 내가 몇 그릇 팔아야 내가 돈 버는지, 내 인건비는 나오는지 이렇게 따져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저도 잘 이게 공돌이라서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래도 이제 그때는 이제 그 웨스턴 MBA를 끼고서, 야, 그거 하나 만들어봐라. 내가 아이디어 줬으니까, 그 코딩하는 애 내가 너한테 붙여줄 테니까, 요런 아이템으로 와서 해봐라. 그랬더니, 컨설팅 협회에서 제발 그거 좀 붙여주세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우리가 하는 일들이 보면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연결돼서 원가를 알고, 여기 자동화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제공되는 날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제가 이제 예전에 아내가 그 피아노 교습소를 했는데,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남는 돈이 얼마야. 차 운영하고, 그 다음에 애들 데려다 주고, 그 다음에 피아노 가르치고, 밥도 해주고, 그 다음에 데려다 주고, 이거까지 했는데 얼마나 막 이렇게 집에서, 제가 그때 잘려가지고 집에서 책을 보고 있었는데, 계속 띵땅띵땅 거리니까 시끄럽고 그래가지고, 야, 정말 돈이 되냐? 그래서 따져봤어요, 집에서. 따져봤는데, 돈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인건비가 안 나오니까, 이거 정리하고 그냥 학원에 취직하지? 그래서 학원에 취직시켰어요. 그게 난 거죠. 인건비도 안 나오는데 그거 가서 하면 도움이 안 되잖아요. 정리할 때 정리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 툴들이, AI들도 사업화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하는 것도 툴들도 그런 측면에서 보고 내가 그렇게 설계하고 있느냐라는 부분들을 살펴봐야 돼요.
결국은 이게 이제 제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한 분이 저기 김삿갓이에요. 왜 그래요? 대동강물 파신 분이잖아요. 자기 것도 아닌데 다 자기 통해서 내 허락 받고 가서 저기 물 드시게 하신 분이잖아요. 되게 훌륭하신 분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결국은 이제 새로운 의미로 해석하면 플랫폼이잖아요. 일종의 플랫폼을 자기를 통해서만 통과시키기 있게끔 하는 형태의 그 플랫폼을 만들었잖아요. 결국은 이제 그런 형태의 플랫폼을 만들지 않으면 이제 우리가 어렵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비즈니스를 이제 그런 형태의 플랫폼으로 만들어서 끌어갈 수 있게끔 하는 형태가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메이크도 보면 혼자 노는 게 아니라 구글 시트, 슬랙, 지메일 다 구글 아이디만 있으면 다 연동해서 다 할 수 있게끔 다 연동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AIS도 보면 별이 있어요. 그 요즘에 AIS 그 1등이 어디예요? LLM 시장에서 1등이 그룹이에요. 그룹이 누가 만든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만든 거죠. 그죠? 일론 머스크가 만든 게 1등이고 챗GPT가 2등. 아니다. 제미나이가 2등이에요. 제미나이가 2등이고 요새 오픈 AI 제가 말씀드렸죠. 오픈 AI는 밀렸다. 왜 밀렸냐? 남의 데이터를 허락 없이 잘 갖다 써가지고 뭐가 고소당했다. 고소당해서 요즘에 다 어디서 갖다 그 데이터를 학습해서 가지고 온다? 블로그에서 가져가니까 데이터들이 또 대답하는지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죠. 이게 계속 늘 고정된 게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예민하게 이제 우리가 쓰다 보면 얘는 어떤 거자고 얘는 어떤 거자고 얘는 어떤 거자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돈 낼 때 늘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끌었다가 얘 썼다가 끌었다가 이렇게 물론 저 데이터를 잘 데이터가 쌓여있으면 바꾸기 좀 어렵겠죠. 왜냐하면 얘가 학습을 했기 때문에 얘가 잘하는 부분이라서 데이터를 계속 학습시키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서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왜 이런 툴들을 사용하느냐, 이 툴들을 사용하는 기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툴들을 사용할 때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연동이 되게끔 이게 좀 생태계가 형성되는 형태의 툴들을 써서 편하게 일을 할 수 있게끔 그 디자인을 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시각적인 워크플로우라든지 또는 빠른 구현을 할 수 있게끔 쉽게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그 어렵게 쓰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베리어 프리가 안 되잖아요. 장벽이 있으면 못 넘어가잖아요. 장벽이 없게끔 이렇게 쉽게 쓸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래서 이제 그 메이크를 활용해 가지고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기 전에 핵심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몇 가지 개념 중에서 이제 시나리오, 모듈 이런 거 앞 시간에 다 얘기했는데 메이크에서 만드는 자동화 워크플로우 전체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든 재고 부족 알람이 하나의 어떤 시나리오 우리가 어떤 거를 좀 만들어 주세요 할 때는 시나리오가 필요해요. 제가 옛날에 하드웨어 이런 거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시나리오 주세요 그런 아니 무슨 하드웨어 만드는데 시나리오가 필요해 그랬더니 거기도 시나리오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어떤 순차적으로 일을 할 건지에 대한 예를 들어서 제가 배터리가 있는 USB 형태의 그 온도 측정 장치를 개발했거든요. 온도 측정해서 이때 보면 이제 콜드 체인 하면 어떻게 돼요? 냉장고 온도가 계속 움직이잖아요. 온도를 얘가 배터리를 충전했다가 그게 그쪽에 갖다 놓으면 얘가 온도를 실시간으로 1분 단위로 측정해가지고 중간에 보면 그 냉장고가 잠깐 죽었어요. 한 30분 죽었어. 보기 싫고 하는데 30분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거기 상하잖아요. 그러면 납품을 받아야 한다고요. 못 받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증명해요? 데이터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납품하고 받아가 그게 동작적인 정상적인 데이터를 납품처에 공개해야 돼요. 그걸 허가를 받아야 납품이 되는 이런 형태가 되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그 콜체인 시스템 자체는 엄청 큰 아주 중요한 시스템인데 그런 형태들도 하드웨어를 만드는데 뭐가 필요하다? 시나리오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도 작동하는 데 대한 시나리오가 있어야 돼서 그거를 좀 더 촘촘하게 만들 수 있게끔 하면 좋겠죠. 그래서 모듈, 각 서비스에 연결될 수 있게끔 하는 형태이고 그래서 트리거 모듈, 액션 모듈 우리가 이제 트리거라고 하는 거는 총쏠 때 격발하는 거니까 어떤 특정한 조건에 만족됐을 때 이게 예전에는 다 뭘 썼어요? 이품을 썼어. 이품은이랑 그 다음에 뭐
그 while문 써가지고 반복할 때 볼 때 뭐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예, 숫자로 만약 if 뭐 A가 B보다 크면 그죠? 얘는 A를 50이라고 배정해라 뭐 이런 이렇게 문장을 이렇게 쓰게 됐는데 사실은 문장을 쓰기보다는 그냥 여러분들 조건 쓰게 돼요. 그죠? 조건 이런 조건 뭐보다 less than 뭐와 뭐보다 크거나 보다 크거나 작다 뭐 이런 얘기를 쓰잖아요. 그런 얘기를 써주는 거고 액션에서는 결국에는 요거 트리거가 딱 요 조건에 맞으면 뭐 일을 해? 그럼 너 야 수장 떨어졌으니까 발주해 몇 개 발주해 아니면 자동으로 발주 연결을 해 버리든지 이런 형태가 되면 그럴 때 무조건 자동 발주하는 게 아니라 발주하시겠습니까? 딱 담당자에 띄워주면 오케이 그러면 딱 발주한다든지 이런 식의 거쳐가는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필터 특정 조건에 대해 우리 중간에 구글 시트하고 메이크 연결할 때 뭐 필터 있잖아요. 그죠? 필터 특정 조건에 따라서 모듈로 데이터가 전달될지 말지를 결정하는 필터 그 다음에 데이터 매핑 한 모듈에서 얻은 데이터를 다음 모듈 입력값으로 사용하는 과정. 그러니까 이쪽 애플리케이션하고 이쪽 애플리케이션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떤 필터를 통해서 어떤 데이터를 넘어갔고 너는 어떤 걸 받고 그 다음에 받고 난 다음에 어떤 거를 다 나는 액션으로 처리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다 정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순서 객체가 있고 객체의 특성과 그 다음에 액션은 그러니까 그 객체라고 하는 것은 요즘에도 프로그래밍이 이제 객체 지향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절차 지향이라고 라인 1번, 2번, 3번, 4번 쭉 순서대로 진행을 했는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아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사람이 인지하기 더 좋은 형태의 프로그래밍이 뭐다? 객체 지향이다. 객체 지향이라는 뭐냐면 모니터가 있고 의자가 있고 이게 키보드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각각의 그것들 각각의 속성을 정의하고 그 다음에 얘와 얘 사이에 관계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그리고 얘가 얘한테 영향을 줄 때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로 연결시켜주는 메소드, 방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속성과 메소드로 이어지는 객체 지향 프로그램을 하는 거고 그 객체 지향에서 조금 더 나간 게 아까 노코드, 로코드 형태의 시스템 구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코드를 잘 몰라도 내가 여러분들 로직이 다 있잖아요. 아까 이제 그 비즈니스 로직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우리가 돈 벌기 위해서 어떤 고객 가치를 주고 그다음에 그 리워드를 어떻게 돈을 받을 건지에 대한 부분도 잘 디파인하고 내가 가진 역량은 뭐고 내가 줄 건 뭐고 어떻게 그다음에 채널을 어떻게 하고 이런 우리가 이제 일종의 이제 비즈니스 캔버스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제 비즈니스 캔버스를 통해서 내가 하는 비즈니스를 어떻게 잘 돌릴 건가 그 다음에 원가 계산해가지고 실제 내가 원가와 그 다음에 비즈니스 때 돈을 받았을 때 이 이율이 그 다음에 이윤이 나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이븐 이런 것도 계산할 수 있어야 되는 형태가 되는데 그런 툴들이 아마 조만간 나올 거예요. 조만간 나와서 이미 이제 그 제일 먼저 없어질 직업들이 뭐라 그래요? 의사, 법률가라고 그래요? 왜 애우는 거 누가 더 잘해? AI가 더 잘하지 그죠? 애우는 건 AI가 더 잘해. 변호사도 지금 버전 리걸텍이라고 해가지고 미국에서는 변호사들도 다 지네를 그거 써요. 그거 써가지고 돌리니까 이게 전문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얘 AI가 제공해준 판례 가가지고 재판 가가지고 깨진 경우 야 없는 판례 가지고 와가지고 AI라는 시스템이 뭐예요? 무조건 대답하게 돼 있는 애예요. 그러니까 얘가 정답을 주는 애가 아니라 뭘 시키면 무조건 대답하는 시스템이지 정답을 주는 애는 아니에요. 있는데 학습해가 바꾼데 만약에 학습 잘못한다. 며칠 전에 제 동기 개발하는 친구를 갔다 왔어요. 그랬더니 시켰더니 뭐 된다고 우겨가지고 정말 그 접착제를 샀대요. 그래가지고 해봤더니 안 되더래. 그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왜 안 돼?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웃기는 거예요, 되게. 그래서 아까도 의사 오진율이 되게 이제 60%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의사들한테 가서 이 의사한테 가서 그러고 저 의사한테 가서 들어보고 결정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AI도 얘한테 시켜보고 쟤한테 시켜봐요. 시켜보고 어떤 놈인지 뭔지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나한테 있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고 그래서 재고 부족하려면 어떻게 구글 시트 이용해야 되겠죠. 그 다음 메이크 계정 있어야 되겠고 슬랙 우리 다 갖고 있잖아요. 시스템에서 아마 다 알려주실 거고 오늘 시나리오도 보니까 대부분 다 구성돼서 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나리오부터 생성하고 대시보드에서 크리에이트가 뉴 시나리오 하죠. 그래서 이런 거 만들고 그 다음에 모듈에 구글 시트 검색해서 추가하고 그 다음에 트리거에서 선택해서 뭐 우리가 이제 우리는 이제 워치 체인지든 워치 로우는 하지 않지만 뭐 이렇게 그 크리에이트 뭐 하는 거 뒤쪽에서 나오는데 그런 항목들을 선택하죠. 그래서 연결 설정, 구글 계속 연결하고 스프레드시트 어떤 시트 가져올 건지 실제 있는 데이터 가져온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감지할 열 어떤 칼럼을 가져올 건지 최대 결과 수 뭐 이런 것들을 지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조건 설정하는 거죠. 그래서 왼쪽 변수, 연산자, 오른쪽 값, 그 다음에 엔드, 오화 조건 뭐 이런 일정의 조건들을 하나씩 설정하고 그 조건에 맞게끔 우리가 세팅을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시나리오 상황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제 그 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재에 따른 시나리오를 따라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필터를 통해서 재고 상태가 정상인 품목은 알림이 발생되지 않고 재고 상태가 부족인 것만 알려줘야 되겠죠. 그런 형태로 오늘도 그 제가 집에서 다 해보니까 다 그런 여러 가지 있었는데 재고가 부족한 것만 하고 그 다음에 또 업데이트된 거 또 재고를 좀 더 줄여봤더니 좀 더 그렇게 되는 현상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슬랙, 이메일, 문자 연동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슬랙 모듈 추가하고 이제 필터 모듈에 슬랙을 검색해서 추가하고 액션 선택해서 크리에이트 메시지 우리가 좀 했었죠. 그 다음에 또는 샌드 메시지를 선택하는데 우리 이제 메시지 크리에이트 해가지고 그거 메시지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보내는 조건 연결해가지고 보냈었죠. 그래서 채널 선택하고 그 다음에 메시지 내용 어떤 내용을 보낼 건지 그래서 구글 시트 모듈에서 가져온 데이터를 활용해서 예를 들면 뭐 이거 다 했던 거죠. 그죠? 뭐 재고 부족 알람, 상품명, 현재 재고량, 그다음에 상태, 재고 상태 등을 이제 즉시 확인 및 발주 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상품명, 현재 재고량, 재고 상태 부분은 메이크 데이터 매핑 기능을 이용해서 그것이 우리가 좀 파란색으로 뜨는 것들을 클릭해서 갖다가 놓잖아요. 갖다 드래그해서 드래그에 드롭 해가지고 그걸 맞춰가지고 이제 앞뒤로 이제 멘트 넣어가지고 이렇게 돌리는 형태로 우리가 했었죠. 그 다음에 지메일 모듈 추가하는 경우도 될 수 있겠다. 이거는 이제 그 아직 메일 보내는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냥 그 슬랙으로 문자 알람 도착하는 것만 우리가 했었는데 이런 것도 연결하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구글 계정을 연결해가지고 이제 받는 사람을 알림을 받는 이메일 주소 입력해주고 그래서 재고 부족 알림, 상품명, 그다음에 재고 확인 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슬랙으로 날아갈 수도 있고 이메일로 날아갈 수도 있고 또는 SMS가 연결될 수 있다면 SMS까지도 날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용은 아까 했던 거와 동일한 형태로 뭐 예상 소진일은 언제이니 빠른 시일 내에 재고를 확인하시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동화하는 거는 데이터가 들어온 상태에서부터 자동화이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이 앞쪽에 데이터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자동화가 된다면 예를 들어서 포스하고 연결돼서 포스에 있는 데이터하고 바로 연동되면 바로 연결되겠죠. 그죠? 포스 데이터가 몇 개 팔렸으니까 재고 나와 있는 놈 연결되면 바로 지금 몇 개 없어. 만약에 그런 경우 창고에는 있고 매장에 없다. 또 어떻게 됐어요? 창고에 있는 거 매장으로 끌어오면 되고 창고에 매장에도 없고 창고에도 없다. 그럼 어떻게 발주 나가야 되는 거지. 그런 형태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몰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뭐 이거는 투일로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개정이 필요한데 이제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는 굳이 이제 쓰진 않고 이런 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활성화 및 테스트인데 시나리오 조정 해야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스케줄링. 우리가 이제 언제 보낼 건지, 오늘도 이제 스케줄링에 대한 부분 나오던데, 보면 15분마다 할 건지, 아니면 매일 아침 9시마다 체크를 해서 알려줄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스케줄링 하는 부분이. 그래서 구글 시스템 변화를 강조해서 알람을 보내, 이제 빈도를 언제 15분, 1시간, 뭐 이렇게 하루, 뭐 이렇게 할 건지, 그 다음에 뭐, 9시, 아침 9시, 저녁 10시 할 건지, 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그래서 실행 및 테스트 같은 걸 진행하는데, 이제, 구글 시트의 재고 현황 시트에서 재고 상태를 부족으로 변경해 본다. 또는 뭐,
메이크 시나리오를 수동으로 실행하거나 스케줄링에 따라서 자동으로 실행하도록 기다린다. 누른 설정한 채널, 슬랙 채널, 이메일, 문자 메시지로 알람 제대로 오는지 확인해 본다. 확인하면 되겠죠? 그래서, 예, 그 메이크 사용량,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건 유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무료, 30일 무료 버전 쓰고 있기 때문에 30일 또 지나면 또 내야 되니까 아니면 또 구글에서 계정 하나 또 만들어가지고 그걸로다가 또 30일을 버티는 형태로 갈 수밖에 없는 건데 어쨌든 예, 필요하면 또 돈을 좀 내고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사용량, 그리고 데이터가 정확한지, 그 다음에 보안, API 키 민감 정보에 관한 부분도 잘 관리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확장성, 포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포스 시스템과 직접 연동이 될 수 있는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에 데이터가 있는 것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데 데이터가 들어오는 거, 입력되는 것들에 대한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연결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포스가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게 연결이 안 되면 답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입력 부분에 대한 데이터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확실해야 되고 그걸 갖고서 우리 그 다음 처리하는 거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보고 나중에 이제 만약에 포스를 갖고 계신 사장님들 계시면 이제 포스 회사하고 얘기를 해서 우리가 내가 이런 거 운영하려고 하는데 포스 연결될 수 있게끔 어떻게 해줄 수 있니? 이렇게 물어보시면 방법을 알려줄 겁니다. 참고 동영상인데 이게 조금 길어요. Most people don't give them a second thought. They're small. They're everywhere. We can't even see them. Yet they're all we. What's going on, guys? It's Jono. Today we're going to be talking about how you can integrate Google Sheets into Make.com, and specifically my 9 favorite things about Google Sheets. In fact, I actually use Google Sheets more than any other integration in Make.com combined, right? I think 저기가 있잖아요. 자막. 뭐 이렇게라도 해도 되니까 그렇게 해서 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예, 요거는 30 몇 분이라서 길어서 이런 게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공기청정기도, 제습기도, 에어컨도 쾌적하게 바꾸지 못한 집안 공기, 환기. In this video, I will show you how to post messages or other items of interest in your Slack channel directly from Google Sheets. Let me give you a quick demo. Here's my lead conversions tab. When I 요거는 이제 한글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IPTV 뭐 알아? 이 퀄리티 이 가격인데 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겠죠? 오늘은 저번 시간에 저희가 지메일을 연동하는 법을 알아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스프레드시트랑 지메일을 연동해서 이메일을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 그래서 먼저 저희는 이 구글 시트를 가져올 거예요. 저희는 시트를 확인해서 그 시트의 이메일에게 저희는 지메일을 보내는 그런 프로세스를 구현을 할 건데, 그러기 위해서 먼저 이 시트에 있는 로우를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로우가 뭔지 먼저 이 개념부터 좀 알아보면, 이 로우는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하나의 행이라고 보셔서 따라서 이렇게 쭉 하나의 안 되면 저 같은 경우 스탑했다가 다시 봤다가 이렇게 학습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해서 이제 실제 메이크와 앱을 연결하는 방법. 새로운 IPTV 뭐 알아? 이 퀄리티 이 가격인데 클래스메이트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메이크와 다른 프로그램들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주로 사용하는 노션을 비롯해서 구글, 슬랙, 할리폼, 솔라피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글 계정이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툴들은 많아요. 툴들은 되게 많은데 툴들은 많지만 아까 그 계열화되어 있고 또 쓰기 편한 것들 위주로 골라서 쓰는 거가 중요한 거고, 이것저것 다 쓰려고 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내가 필요로 하는 게 뭔지 찾아가지고 그걸 잘 연결해서 쓸 수 있는 것만 알면 돼요. 그거를 뭐 세상이 다 이것저것 많아가지고 많은데 그걸 다 하려면 인생 공부하다 정치인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부하다 정치가 안 되니까 중간중간 필요로 하는 것들만 찾아서 그게 이제 물어보면 돼요.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어떤 것들 어떻게 연결하면 좋다. 남들이 어떻게 쓰는지 아니면 이제 자료가 많으면 그런 걸 갖다가 이제 해서 공부하는 방법이니까 그런 것 형태로 공부를 하시면 좀 더 쉽게 우리가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수업 내용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마 10분 정도 쉬었다가 우리 조교 선생님들이 이제 책에 있는 내용, 실습 내용들 갖고 한번 해볼 거고, 아마 지난번에 했던 그 재고 알람 부분에 대해서 아마 좀 더 시나리오를 좀 더 보강해서 몇 개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이제 하면서 혹시 이렇게 모르시는 거 있는 것들 질문해 주시면 알려드리고 저도 좀 같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